공연을 하셨는데 공연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언제일까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들.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네네네, 말씀해 주세요. 딱 여기 피트에 딱 들어와서 애니어를 딱 끼고 그냥 그 연주를 하고 이 호흡하는 자체가 저는 되게 행복해요. 그냥 겉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딱 하나 목표를 가지고 같은 소리를 내고 같은 장르를 연출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행복하고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어떤 날은 특별하게 되게 공기가 다른 날이 있어요. 뭐 노래도 그렇고 저희 밴드도 그렇고 뭔가 눈빛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너무 잘 맞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다 비슷한 공연이긴 하지만 그럴 때 정말 행복하고 가장 행복할 때는 공연 끝나고 담배 피울 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작곡가님,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폴로니아 작곡에서 특히 힘들었던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굳이 저도 또 막 생각을 겨우겨우 했는데 앞에 좋은 미아 미오 작품에 해를 끼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또 타락천사 할 때 뱃속에 있었던 아기가 이제 밖으로 나와서 시간을 엄청 빼서 그 아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배우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차드 분들, 가끔 죽음을 넘버에서 리차드가 자신의 마지막 대사는 침묵이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는데 왜 리차드 마지막에 침묵하기를 바랬을까요? 김광석 배우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사실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그 침묵이라는 거에 대해서 몰랐는데 그 햄릿의 마지막 대사가 이제 침묵이다. 맞죠? 장님 그 의도라서 틀린 줄 알았어요. 너무 정적이라서 네, 그래서 그거를 배우가 되고 싶었던 리차드니까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실 제가 생각하는 노래할 때는 처음에 침묵이었을 때랑 배우로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건 그리고 나서 하는 침묵 대사는 느낌이 좀 달랐거든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리차드는 죽을 때도 배우처럼 죽어서 그런 침묵이었으면 좋겠다의 진짜 침묵을 말하는 거고, 뒤에는 배우 햄릿일 때 그 대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미가 다르게 생각해서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말이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이게. 네, 굉장히 지금 작가님께 지금 허락받는 기분 그런. 아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얘기했다가 아닌가? 뭐 이렇게 하고. 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세준 배우님 아직 발언권 안 드렸고요. 네. 잠시만요. 네. 자, 다음은 기세준 배우님이 한번 대답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광석 배우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과 그리고 침묵이란 이와 동문이라고 말하려고 그런 거야? 아니 그 침묵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냥 나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있어도 내 모든 게 설명이 되는 죽음. 그러니까 나는 말을 하지 않지만 내가 죽었을 때는 단지 나로서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의 죽음이 꾸며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로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침묵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저는 제가 노래를 부를 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스카 질문인데, 자, 기세준 배우님, 오스카에게 있어 아폴로니아란 어떤 존재일까요? 아폴로니아란 거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도 있고 우정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열정도 있는. 그래서 솔직히 10대의 오스카에게는 이 아폴로니아라는 곳이 친구를 위한 마음, 그리고 로잘린에 대한 사랑의 어떤 의미, 그리고 내 열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성 배우님한테 단독으로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는데,
로잘린이 벤볼리오로 등장하는 장면에서 해피엔딩으로 이어붙이는 부분까지 눈물을 굉장히 많이 보이신다고 해요. 어떤 감정으로 우시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잘린의 눈빛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대본을 확인을 하고 나서 대본이 바뀐 것을 보고 나서 로잘린을 바라봤을 때 로잘린이 다 알고 있는 눈빛이고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괜찮다고 안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눈빛이 느껴졌었어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저도 이제 10대 시절이 약간 가물가물한데 그때에 대한 기억이 조금 더 많이 자리 잡는 것 같아요. 로잘린이 떠나야 한다는 건 라스를 만나는 시점부터는 알고 있는데 꼭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꼭 이야기하고 싶었고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고 그것을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친구 리차드의 마음까지 그래서 사실 속으로는 울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배우들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상의를 할 때도 울고 싶지 않다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울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더 눈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눈물을 흘리면은 노래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안 흘리려고 하는데 그 로잘린이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등을 토닥토닥 해줄 때 그리고 그 로잘린한테 손을 흔들어 줄 때 그리고 나서 내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로잘린을 봤을 때 그때의 감성과 울지 말아야 한다는 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니어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주니어. 자, 올리브한테 잘 어울려 라고 주니어가 말을 하는데 뭐가 잘 어울린다는 말씀이신지. 네. 그러니까 그 잘 어울린다는 그 말 속에 고백을 은근슬쩍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잘 어울려 직접적으로 나 너 좋아해가 아니라 그 말을 빙 돌려서 잘 어울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그 다음 질문인데 아버지나 보스 얘기를 하면서 목걸이를 굉장히 자주 만지작거리시는데 그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목걸이인지. 네. 이 목걸이는 돌아가신 뵌 적 없는 아버지의 유품이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품이라서 이제 유품이라서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지는 이유는 만지는 이유요? 네, 만지는 이유. 알게 모르게 베델까지 가는 주니어가 동기가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나를 이끈다라는 감정을 좀 갖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보이지 않는 아버님이 내가 본 적 없는 아버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구나. 그리고 또 뭐 주니어의 습관 가운데 가지고 있던 이렇게 뭔가 불안할 때나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그런 때 이제 잡으면 힘이 나고 일종의 그런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이제 대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모든 질문에 다 대답을 해드리고 싶지만 저희도 이렇게 시간이 감사합니다. 네. 네,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다 못 해드린 거에 대해서 정말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이대로 끝내기 너무 아쉽지만 극장 상황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창작진 대표님인 연출님과 유일한 저희 원캐 박규원 배우님께서 마지막으로 관객 여러분들께 한마디씩 하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연출님 먼저. 네. 저희가 작품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좀 수정이 또는 중간 부분에 수정을 해요. 근데 사실 저희가 하는 그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다 끝난 상태라면 수정하면 안 돼요. 그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사실은 트라이아웃이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사춘기란 작품이나 그 우름 아마돈 크라이 계속 우리가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갖고 있는 의식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정말 오픈하고 가는 건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작품을 만들고 싶거든요. 우리가 하고 싶은 작품이지만 그 작품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작품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공연이라고 하는 건 관계없이 존재할 수 없거든요. 존재할 수 없는 절대자가 와 함께하려고 하는 그런 트라이아웃의 그 정신이 그곳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애정,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은 우리는 끊임없이 원하고 그걸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공연을 얼마나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지속해 나갈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 안에는 그런 의식은 꼭 있어요. 또 한 가지인데 정말 노래 잘하는 배우, 정말 관객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의식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배우와 함께 하고 싶고 그리고 능력 있는 창작진들하고 물론 우리는 스케일이 작은 그런 규모의 프로덕션이니까 그 이상의 개념을 우리가 접근하기 참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능한 그런 배우와 그 능력 있는 배우와 능력 있는 스태프들을 함고 그 스태프들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늘 그렇게 해왔듯이 앞으로도 다가가고 싶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박효원 배우님께서 마지막